이는 서비스 분석 경쟁력을 하는데 디지털 기술의 경쟁력을 결합시켜가지고 압도적인 우위를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현명하지, 경제 논리에 맞는 거지. 안보 논리라든지 이런 좀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삼성, 현대, 기아, 토요타, TSMC 전부 미국에 와서 투자해. 애플이고 테슬라고 전부 미국으로 돌아와. 전부 다 미국에다 투자해. 미국에서 생산해. 이런 것만큼 엉터리는 없다 이거예요.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마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죠.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 사실은 레거노믹스하고 연장선상 판박이다. 똑같다. 트럼프 정권이 공화당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책 기조가 똑같다. 그래서 이제 레거노믹스하고 이렇게 트럼프 마가 정책을 어떻게 해서 똑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이제 트럼프 이제 마가 정책 관련해서 이제 그 설명하고 미국 경제 잠재 성장력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 경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패권 국가이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이지만 실제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 왔다.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이 이제 뭐 지금 마가 정책으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는데, 진짜 미국의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객관적으로 미국 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파악을 분석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마가 정책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식의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미래를 대세를 파악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하는데 정확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도, 재정 적자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가? 정부 채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원인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마가 정책에서 뭘 하고 있는데, 감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 적자 문제를 이렇게 해소하겠다고 떠들어 놓은 것과 과연 이게 앞뒤가 맞냐? 그 다음에 그런 감세론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나 정부 채무 문제를 더욱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인가? 그랬을 경우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가 막 미국을 위대하게가 과연 거꾸로 미국을 쫄딱 망하게 이렇게 만들 것인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트럼프가 말로 떠들지만 실제는 현실 경제는 말로 떠드는 거랑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 이렇게 추진됐을 때 이게 과연 마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는 이게 제대로 추진됐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마가 정책과 관계없이 미국은 정부 간섭이나 개입을 극도로 이렇게 그 세계 그 선진국 가운데 또는 모든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는 나라예요.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미국만큼 이렇게 정부 시장 자율이 맡긴 나라 경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시장 경제 자체의 분석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미국 시장 경제 자체의 어떤 그 구조적인 느낌, 대세,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언가, 그런 것들이 향후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 정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는 이제 제조업을 다시 막 미국을 해서 끌어와서 이제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 공급망,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 말이 얼핏 들어보면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공급망 안정을 구축하겠다, 모든 걸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얼핏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한국 안에 모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 비상사태, 전쟁 상황에 대비해서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식량 비축을 해야 된다. 쌀 자급률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일본의 경우처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 일견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 이게 다 안보 논리예요. 안보 논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안보 논리하고 경제 논리가 같을까요? 거의 100% 상충합니다. 안보 논리하고 경제 논리는, 그러니까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이유는 경제 논리로는 안보 논리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논리로 치면은 미국 내 공급망 확보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보 논리를 내세워서 경제 논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서 무리하게 해서라도 미국 내에다가 공급망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안보 논리는 경제 논리를 이렇게 억누르고 찍어 눌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논리, 미국 패권 힘에 의한 논리를 내세울수록
미국 경제는 거기에 비례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앞전 동영상에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된다. 미국 경제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살려서 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디지털 경제 영역이다. 디지털 경제 영역이고, 디지털 경제 영역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분야다. 우주 산업 분야다. 또는 이제 의료 분야다. 미국 내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만든다라고 해서 미국이 강해지고 경쟁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아까 산업 경쟁력을 분석을 했었잖아요. 이 앞부분에서. 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산업 경쟁력 변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서비스, 미국의 산업 분석 중에서 서비스업을 이제 비교를 했다 이거예요. 제조업도 비교를 했죠. 제조업 규모로 치면은 미국의 제조업 규모는 중국 다음으로 커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제조업이 미국 제조업을 앞질렀죠. 2020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근데 이제 서비스업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미국의 서비스업에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을 나타내는데 이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에요. 서비스업인데 중국은 서비스 수입이 많죠. 미국은 수출이 수입을 이렇게 크게 앞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교를 해요. 보시면 서비스업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게 서비스 수지를 보면은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영국, 뭐 이런 정도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 수지, 중국이 가장 이제 서비스 수지 적다가 크죠. 근데 중국은 이제, 뭡니까? 아직 뭐라 할까요? 이제 문제로 이제 항상 통상 압력의 요인 중 하나가 서비스 시장 보호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저작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케이팝 같으면 음원 저작, 음원 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거 불법 시청이라든지 하잖아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표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도용한다든지 로열티 같은 거 잘 안 내고 몰래 카피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라.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도 상당히 해소된다. 그런 쪽으로 압력을 계속 가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압력을 가해서 그걸 시정을 하면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똑같이 미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미국 기준에 따라서 중국 너희들도 우리한테 똑같이 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수주를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서비스 수출도 계속 미국 보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빨간 게 수입인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다음에 미국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수출이 많은 게 사업 서비스다. 사업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하잖아요. 스타벅스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있나요? 법률 회계 서비스 같은 거, 딜로이트시라든지 뭐 다 있잖아요. 법률 자문 같은 것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맥킨지라든지 컨설팅 같은 것들도 다, 예를 들어서 사업 서비스 같은 거.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여행. 미국으로 사람들 여행 많이 오잖아요. 근데 왜 불법 이민 단속하면서 그냥 여행까지 때려잡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의 불법 이민 정책의 문제가 정말로 불법 이민을 이렇게 차단하는 건 이렇게 나름대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필요하다 이거예요. 도를 넘어서 이렇게 미국의 서비스 여행 산업을 망가뜨릴 정도 지경까지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거. 미국 금융이 꽉 잡고 있잖아요. 미국 증시나 미국 금융시장이 세계 금융시장을 다 흔들고 있잖아요. 미국 주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주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돈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갔잖아요. 투자 자금들이. 요새 지금 예전에는 거의 국내 주식만 투자했던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요새는 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동학이 서학으로 바뀌어가지고 테슬라도 애플에서 그쪽 주식들 막 다 사고 있어. 주가 막 엄청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뭐다 하는 주가들이 폭등한 것도 단지 미국 투자자들만 투자했으면 그렇게까지 폭등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 돈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막 이제 그런 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봐야 되죠. 미국의 주가들, 그런 매일매일 같은 것들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걸로 보면은 세계 모든 돈들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수 같은 경우는 항공 산업인데
미국의 그 여행이 활발하니까 미국 여행이 금액으로 치면 미국이 세계 최 1일 거예요. 여행 그 서비스 여행 수지로 보면은 이제 여행 객수로 보면은 유럽이 조금 더 많을 건데 사람 숫자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1등일 거예요. 근데 여행은 뭘로 합니까? 비행기 타고 하잖아요. 비행기는 뭡니까? 항공기도 미국 보잉사하고 에어버스 같은 게 양분하고 있지만 그 국제 여행할 때에도 미국 여행 가려면 미국 항공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 서비스 같은 것도 미국 경쟁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 경쟁력인 것들을 또 성장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흑자 내는 항목들을 보면 사업 서비스, 그다음에 금융,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이 흑자를 내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적자고, 운수는 약간 적자를 내고 있고. 근데 지적재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증가세가 멈췄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중국 같은데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력을 더 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국에 대한, 특히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서비스 수지를 보면은 그 여행 수지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유학 많이 가잖아요. 그다음에 뭐 사업 명분으로 사람 많이 가잖아요. 그다음에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수지가 제일 흑자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수입은 줄어들고 있죠. 금융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문화관광 공연 수입 같은 것도 줄어들고 있고 작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수 수익은 적자죠. 그건 뭐냐면 중국 비행기가 미국을 많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비행기를 많이 타도록 미국 비행기 운항 노선을 많이 증편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말만 이렇게 개방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또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중국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그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개선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화 통제 같은 경우 중국도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공연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규제를 이렇게 완화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이 뭐라 할까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런 서비스 분석 경쟁력을 하는데 디지털 기술의 경쟁력을 결합시켜 가지고 압도적인 우위를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현명하지, 경제 논리에 맞는 거지. 안보 논리라든지 이런 좀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삼성, 현대, 기아, 일본, 뭐 토요타 전부, TSMC 전부 미국에서 투자해. 애플이고 테슬라고 전부 미국으로 돌아와. 전부 다 미국에다 투자해. 미국에서 생산해. 이런 것만큼 엉터리는 없다 이거예요.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건 없다 이거예요. 트럼프 집권 4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의 그 미국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말로만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는 투자 안 할 거라고요. 4년 동안 버틸 거라고요, 지금. 트럼프 임기 내에 앞으로 중간선거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져버리면은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거. 뭐 그런 전략으로 다들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왜냐면 미국의 안보 논리로 해서 미국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원가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여러 면에서 없어요. 원자재도 들어와야지, 뭐, 인건비도 비싸지, 그 다음에 문제도 많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괜히 원자재다가 투자를 해서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싼 데서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게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더 이득이잖아요.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고, 반면에 미국이 잘하고 경쟁력 있는 것을 더 강화해가지고, 그걸 수출해서 파는 식으로 가는 게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죠. 자급자족한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지금 안보 논리로 해서 안전적인 공급망 확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북한처럼 하자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보 논리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자급자족한다. 북한 똑같잖아요. 이렇게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안보 논리라는 게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